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흔히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에 대한 열정까지 사그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서는요. 역대 최고령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88살의 이종함 씨인데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했던 이종함 씨는요. 지난해 중졸 검정고시에 이어서 올해 고졸 검정고시까지 패스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소원 하나를 더 이뤄냈습니다. 살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수많은 일들, 그걸 포기하기엔 우린 너무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네, 5월 12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맞아요. 88에 고졸 검정고시 하시느라고 공부한 그 열정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제6호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밤새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죠. 이번 태풍의 이름 뭘까요? 라는 게 정답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오늘부터 새롭게 상담소의 주인이 되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목소리 참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사실 목소리보다는 얼굴이 더 멋지신 미남이세요. 아이고, 이게 과찬의 보이는 말씀이시죠.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전성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호 변호사님 전성기는 언제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이렇게 틀에 박힌 얘기를. 네, 오늘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하시는데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유능하신 변호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제게 이 나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좀 공감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단순한 법리보다는 이제 실무의 치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 살아있는 법을 중심으로 한 전성기 법률 상담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어디 출마하시는 변처럼 의욕이 넘치시는데요. 자, 그러면 5월 가정의 달인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슴 아픈 뉴스가 있어서 먼저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아동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 지난 5년간 70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법규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아동학대가 초기에는 이제 형법에서 규율을 해서 처벌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뭐 형법이라는 게 사실 처벌의 수위가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형법상 유기 학대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머. 근데 다만 이제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이제 사회적 채무가 공감대가 좀 강해지면서 아동복지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이 아동복지법이 아동복리법이라고 해서 1962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네, 네.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가 아동학대 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인 인식 그리고 공감대 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복지법. 네. 예. 그래서 아동복지법 3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규정을 하고 아동 보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 나아 이제 국가와 지방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에게 책무 등을 규정해서 아동학대를 예방,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칙 조항을 보면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 수위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2014년 9월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시행이 됐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 재작년 이러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 사망 네.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고요. 진짜. 예. 뭐 나가서 뭐 보육교사의 원화 예. 학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언론 보도되면서 네.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이제 개별적인 사임 간의 문제로서만 다룰 부분이 아니다 해서 굉장히 가중처벌하는 특례법이 제정이 됐어요. 아, 그랬군요. 이걸 뭐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아동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아. 사망에 이를 고의가 없었더라도 가실이 있었더라도 사망에 네. 이르면은 굉장히 큽니다.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돼 있고 아동 학대로 인한 중상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뭐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 실형에 그래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중요하게 저는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더 중요한 부분, 특례법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이제 가중처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뭐 착한 사마리안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사실 착한 사마리안법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 부작위를 처벌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이 지정되면서 이런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된 사람들 중에 신고 의무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는 과태료 처벌할 수 있는. 그 눈 감아 주는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네, 수 그렇죠. 있군요. 이 부분은 좀 사실 뭐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좀 진통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느 정도 뭐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가 사실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당연히 학대죠. 네네. 아이가 그죠.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예. 뭐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얻거나 뭐 이런데 네. 사소한 경우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걸 좀 말씀을 예를 드리고 들면요? 싶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는 뭐 당연히 때리고 밀치고 이건 당연히 신체적 아동학대겠죠. 네. 근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지속적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성인 영화를 아이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행위도 될 수 있고요. 예. 뭐 이거 많은 부부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예. 부모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랬네요. 보호자의 부부관계들이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성학대, 아동학대 범위에 들어간다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 네. 법인가요? 이게 이제
법률에 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네. 이런 것이 판례에 의해서. 그렇죠. 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로서 능동적으로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기로서 내비둬서. 내비두는 경우. 아, 그렇죠. 그런 경우들 있죠. 이 경우가 이제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하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냥 집에다 예, 그렇습니다.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발육 부진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장애, 예. 발달 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아동복지법도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15년 3월 27일 날 신설이 돼서 이제 9월 28일 날 시행이 되는데 네. 아이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도 아동학대다라고 명확하게 법률이 규정이 됩니다. 공부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아셔야 이게 네. 아동학대구나라는 감이 잡히실 수 있다 생각에 제 조사를 좀 해왔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능동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몰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방치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법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정말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김정호 변호사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아, 네. 사인음이 아주 예리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몰랐네요. 가짜 백소 파동입니다. 이 경우 진짜 요즘에 백소 엄마들이 많이 먹거든요. 엄마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32개 백소 제품 중에서 21개 제품들이 뭐 이엽 우피소만 원료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백소랑 섞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백소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소비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백소가 뭐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서 막 사서 다 한 박스씩 사셨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반품하는 거를 떠나서 이 사람들 좀 혼내줘야겠다. 이걸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뭐 마음 같아서는 이 먹는 거 그렇죠. 네, 이런 먹는 거 가지고 가지고 장난하면 기업이나 뭐 네. 그런 분들에 대해 크게 처벌을 했으면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네. 요 사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소라는 게 사실 이제 갱년기 여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홈쇼핑 등에서 굉장히 빅히트를 친 맞아요. 상품이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현재 가짜 백소다라고 하는 이엽 오피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성분과 효능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부작용 여부가 아직 미확인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이런 등지에서는 이엽 오피소 이것을 백소로서 상용화하고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제 2008년도부터 이 징후가 보였습니다. 네. 농업진흥청에서 이미 이엽 오피소가 백소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주의를 요하는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식약처에서도 2009년도에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요. 네. 사실 뭐 이 사건으로 상품을 판 회사는 뭐 시가총액이 3분의 1까지도 뭐 깎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 적용 법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예. 사실 현재 검찰도 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애매한 경우라고 보시면 왜요?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통관계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왔고 이 개별 백소가 어디서 그렇죠. 이엽 우피소가 뭐,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예, 지금 여기 앉아서 방금 전에 이제 YTN 네. 뉴스를 보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게 확인됐다는 걸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내용들 뭐 이런 부분 사실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예.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가짜 백소라고 하는 이엽 우피소가 네.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예.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네. 나아가서
소비자들에게 팔 때 백수호라고 통칭하긴 했지만 이어 무피소가 백수안의 범주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요. 네. 근데 뭐 법률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 처벌한다. 이것도 강력한 처벌이 되는데요. 뭐 네, 10년 이하, 그렇죠. 뭐 1억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네. 돼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알겠지만 명칭과 다른 원재료를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어 우피소가 백소가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가거나 묻어 있는 식품을 그러한 기능이 있는 나쁜 기능이 있는 식품을 만들어서 진열할 경우에는 또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가 예. 구성 요건을 성립하느냐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품위생법에서 사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 무피소라는 것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던 것이죠. 예, 뭐 그래. 상품화가 많이 안 됐었고 이렇게 틈새네요, 그렇죠. 법세.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법리적인 검토가 진행된 후에 검찰에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 보이고요. 네. 뭐 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야,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좀 화병 비슷하게 나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에요. 한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 그 백화점 같은 데서는 다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백수호 때문에 대박이 나서 그야말로 1,200억 원어치를 팔았대요. 그 중에 이제 6개 홈쇼핑을 통해서 대부분 팔려 나갔는데 이게 뜯은 사람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먹은 사람들이 더 화나는 일 아닌가요? 가짜 약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먹었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찜찜했을 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찜찜하다는 것은 정신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건강상의 유해를 가했느냐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그렇죠. 모른다. 그리고 그건 또 네. 저기 실험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내줘야 되는 거군요. 아마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네네. 뭐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민사소송이 들어가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백수호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광고 나가고 있는 동안 0518님이 퀴즈 정답 주시면서 딸 연우가 여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비바람 그치고 무사귀환 바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바람 멈추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를,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의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그리고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여러분의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언젠가 그대는 전성기, 신나는 그대는 전성기,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박정숙 DJ와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열어주는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변호사님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그 제가 아신 분의 그 경매가 돼가지고요. 네. 그 단일 건물인데 1층에 교회가 들어갔고 2층에 주택을 세를 1억 2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경매가 돼버렸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지금 그 1층의 교회는 4천만 원 전세고 2층 주택은 8천만 원 전세인데 네. 그게 용자가 한 3억 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 경매가 3억 5천에 됐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이신 거,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새 그죠?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 새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억울한 네. 일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법률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 시가 경매 낙찰금 3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교회가 1층에는 4천만 원, 예. 2층에는 이제 주택 그 거주하시는 곳은 8천만 원 맞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3억이 근저당이 잡혔다는 건 선순위겠죠. 예. 지금 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2층이 이제 주택으로서 거주하시는 곳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계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예. 2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손해는 보시겠지만 2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1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라는 것이 사실 상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좀 보호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결론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층 교회에 대한 보증금의 경우에는 아마도 개별적인 그 본인과 계약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소송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집행 또한 그 개인을 상대로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 들어보시고 납득을 하셔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건물을 사용하셔야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건물이 인도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낙찰되거나 넘어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을 계속 보장받고요. 네. 새로운 승계인을 상대로 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갖게 되는 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건물 인도받아서 사용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때 보통 이제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다 찍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인데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영세한 상가 소상공인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권리자들보다 선순위로 이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상가
아니라는 게 문제.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상가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요. 네, 일종의 네. 자선단체나 동창회 뭐 이런 사무실 뭐 이런 예. 것들과 동일하게 법률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확정 일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집에 임대를 들어가도 확정 일자는 주는데.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 네, 보호법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이라서 사업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확정 네. 일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사업자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요. 교회로 사업자 등록이.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세무서에서 과세 기준을 삼기 위해서만 고유 번호를 이제 발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임대차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희망을 헛된 희망을 갖고서 시간을 끄시는 것보다는 더 빠른 어떤 법률 구제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교회를 또 운영하시더라도 대비책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대해서는 우선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예,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최소한 물권적 선순위적 용역 물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선순위 채권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전체적으로 법이 좀 개정되어서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입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분 같은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라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틀 안에서 네. 보호를 못 받으신다는 것이지. 그러면 다만- 임대인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다만 일반적인 민법상의 보호는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네. 쉽지 않군요. 선생님, 예. 네 지금 말 잘 들으셨나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임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안타까운데,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답답한 상황이네요.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어떤 예.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 상속 문제 때문에 전화 좀 드렸는데요. 네. 예,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평생 직장도 뭐 무너지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좀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지금 상속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그냥 죽은 후에 유산으로 그냥 넘겨주는 게 더 나을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드님께 이건 증여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충분히 이런 언어의 표현 네. 사용은 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리를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 뭐 이거를 상속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법률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또 유산을 뭐 살아있는데 상속하고 싶다.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가 남겨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유산을 상속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민법 55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됩니다. 이거는 예. 이제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 상대방이 그걸 받겠다고 하면은 네. 그 성립되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표현 자체를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신데 그게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상속을 해서 가는 게 뭐 세금적인 혜택이 있겠느냐 이걸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 그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아드님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네. 제가 아들에게 그냥 그거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네. 제가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고 그래서요. 네, 무슨 20대 말씀? 중반이요, 아드님이. 60대 중반이고 그런데 이제 아들은 3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중반. 네.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집도 필요 없고 그래서 네. 뭐 주려고 그러고. 우선 그러면 좋은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요. 가족 관계가 아드님 딱 한 명 부인분은 안 계신가요?
집사람은 제가 지금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살면 되고요. 예, 이제 아들 하나예요. 저 딸은 시집 갔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자세히 모르지만 네. 뭐 한 현 시세가로 한 3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를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채무가 과다하게 초과한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차원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사행이라는 것으로 취소가 되고 더 불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상속을 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증여보다는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배우자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녀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공제 전액이 다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등록세 뭐 이런 경우에 세금은 내지만 네. 상속세를 전혀 안 내셔도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하신 후에 하시는 게 절세의 가능성이 보통 있고요. 흔히들요 상속세가 50%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상속세 이제 증여세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제 30억을 초과하는 30억을 초과할 때만. 예, 그럴 경우에 50%에 적용되고요. 그것도 이제 공제 한금을 빼고서 30을 초과하려면 좀 굉장히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자들 얘기군요.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네. 사실 뭐 이 방송에 때 말씀드리면 네. 보통 공제 금액이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네. 거의 상속세를 안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예. 서민들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5천만 원 공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억 정도 시세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5천이면은 과세 기간이 그 기간이 네. 그 세율이 20%가 적용이 되거든요. 20%면 3억에 그렇죠. 20%면 그렇죠. 꽤나 5천만 원 많이. 공제하고서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증여를 하시면 그 이제 절세하시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만약에 앞으로 네. 재산적 가치가 시세가 크게 뛸 갑자기.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러면은 한 번 더 고민 네. 다른 방식으로 법률 상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상속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 네, 네네. 그냥 상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냥 이 아파트는 네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변호사님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나라에는 네. 좋은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가 예.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6066님이 막 보내오셨는데, 혹시 부모가 자녀한테 욕설과 폭언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18살까지 네네. 특례법 말씀하셨죠? 네, 제가 잠시만요. 특례법 네. 보면은 지금 신고 의무자는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의사 네. 의사 선생님들이나 복지. 예, 그리고 아동 복지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네. 구조대원이나 선생님들. 예, 그런 네. 부분은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예. 주변에서 이제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네. 예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보통 조사를 잘 안 했습니다. 수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어서도 이거를 자신들이 그렇죠. 네 나서서 가정사인데. 처리할 의무가 네. 사실 크게 부과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네.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에서 아동복지법 유효하다는 그죠. 말씀이죠. 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의 자기 의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예, 예전에는 그런 어떤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예, 지금 예.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아무리 뭐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 부분 아셨으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그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는 그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에 이웃들이 먼저 화를 내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보호가 가능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예, 다양한 법률 상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뭐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를 내어주셔서 아유,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을 때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럴 때는 가족이 참 보고 싶지. 좀 답답해서 어디 가고 싶을 때 혼자서 못 가고 혼자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누구 옆에 아무래도 친구보다는 가족이 난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 항상 보고는 싶지. 근데 뭐 지들이 바쁘니까 못 오니까 걔들 생각하느라고 안 하는 거지. 공부하는 뭐 오라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시집가는 뭐 오라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아들이에요. 늘 그냥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또 그렇잖아. 신세대들이. 내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가장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아이들, 남편.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힘들 때 생각나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 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가족이고요. 오늘은 가족이 보고 싶은 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고의 효도는 자주 얼굴 보여드리는 거란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보고 싶고 또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In my heart is where I keep you, friend. Memories give me the strength I need to proceed, strength I need to believe. My thoughts big, I just can't define. Wish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통증이 느낄 때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은요. 마음이 약하게 만들어서 그 병세를 더 과중하게 느끼게 하는데요. 아플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 통증을 다스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래 아프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면 더 아픈 것 같잖아요.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모두 긍정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제6호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참 예쁩니다. 정답 노을이었어요. 전성기 퀴즈에 정답 보내주신 2323님 그리고 0518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주크박스. 네, 오늘은요 5540님이 보내오신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틀어드릴게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물들이 제 눈물 같아서 더 슬펐던 기억나네요.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옛날 얘기니까 괜찮겠죠? 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